네, 안녕하세요. 상원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단백질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단백질.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탄소화합물. 그죠? 탄소화합물. 이게 나오죠? 탄소화합물이고,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뭐 탄소화물이 이제 탄소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다양한 뭐 수소, 산소, 질소 뭐 요런 애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참새 같은 경우도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이 약수터나 그런 데 가가지고 함부로 물 마시면 배탈 날 수도 있는 게 이게 비둘기들이 막 더러운 거 먹은 부리로, 그죠? 수도꼭지 막 이렇게 음수대에다가 이렇게 막 부리로 쪼으면 병균이 저게 많이 묻어 있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이게 귀여운 하품물범도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고요. 그죠? 나무도 탄소화합물.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도, 길냥이들도 탄소화합물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3대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3대인데 우리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탄소화합물 중에서 대표적인 또 핵산, DNA, RNA 이런 애들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걸 또 배워볼 거예요. 자, 단백질에 대해서 근데 배워보겠습니다. 단백질.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단백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는 아마 여러분 그냥 딱 단백질 하면 뭐 고기 같은 게 떠오를 거예요. 고기. 맞아요. 고기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단백질이 정확하게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학습 목표 그냥 거창하게 한번 선생님이 세워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단백질이 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단백질에 대해서 결국엔 자세히 배우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다. 자, 달걀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왜 단백질 보충한다고 달걀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굉장히 그 필수적인 성분 중 하나예요. 이 달걀 말고도 여러분의 그 몸이라던가 피부 뭐 거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슴의 뿔도, 여러분 녹용 알죠? 아무튼 저 사슴의 뿔도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뿔이네 할 수 있겠지만 뼈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저것도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저 새의 날개 깃털도 단백질이라는 거. 단백질. 그 다음에 거미줄도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단백질이라는 거. 그죠? 막 이게 웬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 나오면 또 겁먹지 말라고 했죠? 단위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단위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계속 맨날 강조했던 거. 사과가 영어로 애플이죠. 애플. 그걸 여러분이 아는 이유는 외워서 아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단위체가 뭐냐면 탄소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분자, 그거를 단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단위체가 모여서 탄소화합물을 이루는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탄소화합물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단백질의 단위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단백질을 배우고 있으니까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을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미노산. 그게 바로 뭐다? 단백질의 단위체라는 거죠. 자, 거꾸로 다른 말로 한번 말해볼게요. 단백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미노산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아미노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뭐 어디 뉴스나 어디
뭐 광고 같은 데서 뭐 필수 아미노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아미노산을 그럼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미노산을 먹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미노산이 재료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가 있어요. 20가지. 자, 이렇게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냥 20개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이거는 외워주세요. 20개가 있다. 그거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적혈구 안에 보면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있어요. 적혈구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피부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콜라겐 크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콜라겐, 콜라젠 뭐 비슷한 말인데 콜라겐은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콜라겐이라고 하고요.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헤모글로빈 단백질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것도 맛있는 그림이 나왔네요. 이거 뭐 돼지 껍데기 이거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콜라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랑 콜라겐 단백질은 분명히 얘네 둘 다 뭐 어쨌든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까 둘 다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생긴 것도 다르고 뭐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미노산이 종류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죠? 종류가 달라요. 근데 종류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종류 말고 순서, 결합되어 있는 순서가 달라지면 또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 형성이 돼요. 자, 예를 들면 A라는 아미노산, B라는 아미노산, C, D, E 아미노산이 있다고 해봐요. 요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랑 B, A, C, D, E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순서만 바뀌어도. 그리고 또 종류가 다를 수도 있죠. 그냥 뭐 G, F, I 막 Z 뭐 이런 완전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어도 당연히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종류랑 순서에 따라서 다르다. 순서. 종류, 아미노산, 그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개수. 아미노산이 뭐 5개로 이루어진 아미노산 5개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7개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랑 완전히 다른 물질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꼭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매우 다양하게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백질이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공작의 깃털이나 양의 뿔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의 그 붉은 살,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근육에는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실크 단백질, 거미줄은 실크라는 단백질. 그러니까 실크가 이 단백질 이름인 거예요. 단백질 이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단백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서열이 쉬운 말로 뭐 순서죠, 그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되게 간단하죠. 우리는 지금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뭐였죠? 아미노산. 그게 아미노산인데 그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끼리 그런 결합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일단 요렇게 보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요렇게 보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재미가 없겠지만 잘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아미노산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 이 화학식을 막 외우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기본 개념 강의니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요.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을 할 때, 자,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보여줄게요. 지금 아미노산 끝에 보면 OH라는 애랑 H라는 애가 있죠. 그쵸? 자, 얘네들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붙으면. 지금 이 끝에 보면 OH랑 H가 있단 말이죠. 뭐가 돼요? H 두 개에다 O 하나, H2O가 된단 말이에요. 자, H2O가 뭐죠? 물이죠, 물이에요. 아, 그 물. 자,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할 때는 이렇게 OH, 아미노산 끝에 있는 OH와 H가 결합을 하면서 물 분자가 뿅 하고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아, 선생님 어려워요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이거 갖고 지금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아미노산 처음부터 가볼게요.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자, 잘 들어요. 아미노산이 지금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잖아. 그죠?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을 할 때 그 아미노산 끝에 있는 OH와 H, 이 OH와 H가 결합을 해서 H2O 물 분자가 이렇게 뿅 하고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그냥 여러분 외우면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그냥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죠?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심화적으로 공부할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면, 이 요 끝에 OH를 포함하고 있는 얘네들을 뭐 카복실기, 뭐 카르복실기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H 두 개, N이랑 H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얘네들을 아미노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뭐 카복실기, 아미노기 이거는 뭐 선생님 강조를 안 할게요. 얘네 둘이 결합할 때 끝에 있는 OH와 H가 결합을 해서 뭐가 튀어나온다? 물이 튀어나온다. 그걸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자, 간단하게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면서 물이 여기 뭐 OH랑 H가 끝에 있는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H2O 물이 빠져나온다. 자, 그걸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하면 게임 끝입니다. 됐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 여기는 내용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앞에 막 빅뱅 생각해 보세요. 뭐 기본 입자하고 뭐 수소 원자 질량비 막 하고 막 이상한 거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면 된다는 거죠.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데 물 빠져나오는 결합,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알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끼리 계속 펩타이드 결합 해가지고 길게 연결된 거를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폴리가 뭐 여러 개 뭐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여기에서 더 복잡하게 더 연결돼 가지고 아미노산들이 더 연결이 돼서 꼬이고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되면 그걸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백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보다 더 복잡한 구조,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된다.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이 가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럼 아미노산 몇 개부터 단백질이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랑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몇 개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는데, 그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뭐 그건 애매하니까, 사실 뭐 폴리펩타이드와 단백질의 경계는 그냥 애매하니까 그냥 폴리펩타이드가 더 복잡하게 연결된 게 단백질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체를 아미노산이라는데,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오는 결합, 그죠? 물이 빠져나오는 결합, 그거를 무슨 결합이라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펩타이드 결합이 길게 연결이 돼가지고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되는데, 거기서 더 복잡하게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다? 단백질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정리.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를 뭐라고 한다? 아미노산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알아두라고 했죠. 아미노산이 몇 가지 있다? 20개 있다는 거, 20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단백질의 단위체끼리, 그러니까 아미노산끼리죠.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단백질의 단위체 요거 이퀄 아미노산 이렇게 그냥 머리에 박아두셔야 돼요. 아예 그것끼리 연결된 결합을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뭐가 빠져나온다고 했었죠? 물, H2O, 물 분자가 빠져나온다. 카복실기와 아미노기 끝에 있는, 그죠? OH와 H가 하면서. 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종류. 아니 뭐 단백질들 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했었죠?
그렇죠.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서열이 순서, 그죠?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거는 뭐 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은 최대 몇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여러분 뭐 과학이라기보단 수학 문제인데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5개의 아미노산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아미노산. 자, 여기 맨 처음에 첫 번째 아미노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자,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개라고 했어요.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 20가지라고 했죠. 자, 20가지.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몇 가지? 20가지 올 수 있고, 세 번째도 20가지 올 수 있고, 네 번째도 20가지, 다섯 번째도 20가지. 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였으니까요. 그죠? 지금 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최대 몇 종류냐고 물어봤으니까 5자리가 있는 건데 각각 20종류씩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자, 경우의 수 할 때는 갑자기 수학 시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20의 5승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 그죠? 뭐 이거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백질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와, 20의 5승계면 엄청나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단백질 금방 끝났네요. 그죠? 단백질 금방 끝났네요. 오늘 배운 내용 선생님이 진짜 금방 몇십 초 내로 그냥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뭐다? 그게 그냥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OH와 H가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데 그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여러 개 해서 생긴 게 폴리펩타이드고, 그게 더 복잡하게 더 연결된 게 최종적으로 단백질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하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종류와 개수와 서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단백질이 뭐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DNA와 RNA, 요거를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데 핵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DNA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